188쪽 물권법 갈게요. 자,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또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아까 3편에 채권에 뭐가 있었죠? 563조에 이제 뭘 거쳐가지고 매매 거쳐 들어가서 이제 2편 물권에 들어가서 이제 뭐죠? 186조 뭐래 되죠? 네? 잔금 주고 뭐 주고 잔금 주고 뭐 바꾸죠? 바꿔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3편 하면서 1편 같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3편에 뭘 통해서 아까 매매 통해서 그죠? 아까 마지막에 효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있었다 그랬죠. 그럼 각자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죠? 채무 뭐죠? 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채권 들어가면 채권을 침해하는 게 뭐예요? 채권 침해는 누가 하는 걸까요? 네? 상대방이 침해하는 거예요. 무슨 침해? 아니 달라는데 안 줘. 그게 뭐예요? 침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침해죠. 그럼 채권을 오온이 침해했을 때 공격하는 용어가 뭐다? 채무 뭐다? 불이행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채무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어 없어요? 이 단어가 왼쪽 귀 잡고 이행지체, 오른쪽 귀는 이행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채무를 다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채무 마지막 단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주고 뭐 주는 거? 그럼 여기 잔금 주고 서류 들어오면 이제 물권법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채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는 것을 186조에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률 행위가 바로 뭐다? 뭐 주고 뭐 주는 거예요? 자, 등기했습니다. 등기하면 이제 뭘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뭘 취득하는 거예요? 네.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 그러면 등기보다 이름을 기재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고, 네?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다 합시다. 그래서 토지가 만약에 제주도에 사는 거예요. 제주도에다가. 그러면 제주도에 자주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3년 만에 가보니까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무단경작 여기다 컨테 갖다 놓고 난리에 지금. 그러면 가본 병한테 가서 따지다 안 따져야 돼요? 그럼 뭐 떼어가야 돼 먼저? 등기부 등본 떼가고 두 번째 신분증 누구한테 보여주고 무릎 꿇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몸동작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럴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뭐야? 야 내놔 내 거 내놔. 두 번째 뭐예요? 야 치워라. 그 다음 뭐예요?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놔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예요? 네,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치워라는 얘기가 뭘까요? 네,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하는 것이고 하지마 방해 예방 뭐요? 청구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낚여든 것은 절대 그대로 두지 않죠. 항상 세트 명칭이 나옵니다. 법은 낚여로 두지 않습니다. 세트 명칭이 뭘까요? 세트 명칭이 뭘까요? 무슨 청구권?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데 내 소유권을 누가 침해할지 모르죠. 물권 침해는 누가 하는 걸까요? 물권 침해는 누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뭐죠? 5월 침해야. 누가 침해할지 모르잖아요. 이때 인증해 주는 게 뭐다? 그게 뭘까요?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은
침해됐을 때 무슨 용어 가지고. 그래서 채권은 뭘 가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네? 채무불이행 영역을 잘 정리하시면 계약법이 완성될 것이고, 물권법은 뭘 정리해야 된다? 물권적 청구권을 정리할 것. 그래서 물청은 어디서 온다? 물권에서 온다. 어디서 온다?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고장난 모습이 뭘까요? 고장난 모습이 등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편 물권 들어가면 물권 분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권 분류. 자, 2편 물권. 3편은 뭐죠? 자, 3편 채권은 뭐로 펼치실 겁니까? 총칙은 10가지 아까 있었죠. 뭐 능능, 단통, 착사, 화가, 적탁. 채권법은 채권 어떻게 할까요? 기억 안 나요? 민법천, 전형, 비전형, 약정, 약정은 요물 아니고 뭐다? 낙성. 달라. 채권, 채무. 편무 아니고 뭐다? 쌍무. 채무, 이행. 출연. 무상 아니고 유상. 채무, 이행할 때 이행 못하는 게 뭐죠? 채무. 순서적으로. 그게 채권법 테마야. 그럼 물권법 테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을 분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권 분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권 분류. 손가락 3개 피시고, 민법전 물권은 몇 개다? 8개. 점소, 지지전, 유질적. 물권법을 공부할 때는 다 펼쳐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물권 분류 들어갑니다. 1번이 무슨 권? 점유권. 자, 나머지 뺀 걸 뭐라 그러죠?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네, 본권이라 합니다.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다, 본권이다.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다, 본권이다. 본권이야. 훔친 도둑놈은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으나 무슨 권은 있다? 자, 본권은 다시 또 나누죠. 2번. 제목이 뭐죠? 네, 소유권 나오죠. 자, 나머지 거 3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무슨 물권? 제한 물권. 여기까지 요 제목 가지고, 자, 물권의 테마는 당연히 뭐가 주인공입니까? 이게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그 뭐라 그래요? 주인공 할 때. 항상 여기부터 출발했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네, 본권 뭐죠? 대표 소유권. 요거 할 때는 그게 분류가 돼야 돼. 먼저 첫 번째. 그럼 여기 등기 했으면 무슨 권 취득한다?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러면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사용한다는 얘기는 소유자는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본권 아니면 모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소유권이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소유권 물청 들어가죠. 그래서 뭐하라? 내놔라. 저기 반환. 두 번째 뭐예요? 치워라. 하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들어갑니다. 제한 물권은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눕니까? 네. 3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서 무슨 물권? 용인 물권. 6번부터 8번까지를 무슨 물권? 담보 물권. 네. 용인 물권 3번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지상권이 나오고 4번 지역권 나오고 5번 전세권 나오죠. 6번이 뭐죠? 유치권. 7번이 8번이 저당권. 자, 그러면 여기 지상권 할 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본권, 지상권자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해 안 해요?
사용하니까 뭐야? 당연히 본권, 지상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을 것이다. 전세권자도 들어와서 사용하죠. 따라서 전세권자 본권, 전세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근데 여기 무슨 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시습니까?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인용. 매립지역권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기 토지 매립 위해서 타인 토지에다가 뭐야? 지역권 설정하면 타인 토지 가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은 아니 가서 흙 퍼다가 매립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권자는 뭐는 있어도 본권인 지역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무슨 권 없다? 점유권 없다. 유치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얘는 유자 속에 벌써 뭐가 있는 거야? 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반드시 뭐하고 운명 같이 한다? 이건 점유와 운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뭐도 있어요? 본권, 유치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은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자, 질권 기성하지만 시험법 아니고 저당권자는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뭐? 본권인 저당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 이게 구별이 돼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본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을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특질이. 자, 그럼 아까 물어봅시다. 등기를 안 하시죠? 등기 안 하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 발생합니까? 등기를 안 하고 경작만 하고 있어요. 땅 문서 갖고. 그럼 뭔 일이 발생해요?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3편 채권에 매매를 했는데 2편 물건에 뭘 하지 않고 을이 등기하지 않고 만약에 경작을 하고 있다. 그럼 거꾸로 판 사람은 여전히 뭐가 돼 있고 등기가 돼 있고 이 사람 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표시합시다. 을의 명칭은 뭐라고 돼? 이걸 대입하면 여기다가. 그럼 을은 미등기 매신이죠. 그럼 뭘 하지 않았으니까? 연습하셔야 돼.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대신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되겠죠? 자, 물청 3개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점유권 물청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거 빼고 점유권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 기초는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몇 조예요? 204조, 205조, 206조 있잖아요, 이거. 소유권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몇 조? 그러면 소유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죠. 사용하니까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4조하고 여러분들 213조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세 사람 기억이 날 거야. 예, 사기자, 습득자, 도둑. 사기친 자는 뺏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몇 조는 못 던지고 몇 조를 통해서 습득자 못 던지고 도둑한테는 그래서 몇 조?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204조와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213조는 이거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침탈이면 204조, 213조 2개 들어가고 침탈이 아니면 이건 못 던져도 몇 조?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무슨 권자? 자, 본권, 소유권 있으니까 이 제한물권은 이걸 준용해야 되겠지. 자, 지상권자는 13조, 14조를 다 준용할까? 하나만 준용할까? 아예 준용이 없을까? 네. 지상권은 다 준용합니까? 안 합니까? 다 준용합니다. 왜 특히 213조를 준용할까요? 왜 준용할까요? 뭐 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상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지상권 다 있어. 무슨 권도? 전세권도 세트죠,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여기?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도 있고 본권, 지상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는 소유자를 그대로 뭐한다? 카피. 왕따가 누구죠? 그래서 지역권자는 213조를 준용하지 않아요. 몇 조만 준용해요?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 가지고 점유할 수도 없고 본권, 지역권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 누구하고 누구? 저당권 역시 몇 조 준용하지 않고요. 몇 조 준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미친 애가 누구예요? 유치권은 아예 준용 규정 안 둡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뭐만 가지고 놀아요? 점유권 물청만 갖고 놀아요. 그래서 친구, 왕따, 뭐다? 왕왕따. 물청 얘기는 절대 뭐 하지 말아라. 틀리지 말 것.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본권이지만 뒤에서 뭐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가 조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제목들이 나올까?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 자,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랜 세월 경작하다가 이 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300억이 나왔어. 누구한테 줄까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을이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정상적인 코스 뭐?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 다시 등기해달라. 등기해달라. 등기 신청권이다. 등기 청구권이다. 네? 등기 청구권에서 뭐 하는 방법?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 네?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으니 등기해달라. 등기 뭐요?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 질문할게요. 점유 취득 시효는 완성됐을 때 소유권 자동 취득한다.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등기 청구권 이야기가 분명히 거론될 것이다. 뭐 거론된다고요? 무슨 권? 거론될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미등기 매수 이러고 서 있다가 갑이 슬그머니 병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를 2번 해먹었네. 그죠? 무슨 용어가 나올 것이다?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아니고 을이 병한테 팔고, 에? 갑한테 가가지고 야 등기 좀 일로 넘겨줄 수 있겠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뭐다? 허가지역 무슨 등기다? 중생 등기다. 요거 총칙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총칙 가면 제목 아니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어디고 가면 제목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중 매매가 되면 을 졸지 신경이 나잖아. 뺏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이중 매매를 막자. 이중 매매를 막자. 이거 좀 막자. 이거 좀 막자. 해서 하는 등기가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등기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전체를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전체를 항상 안 보고 항상 이 밑으로 자꾸 기어들어가. 이게 이 땅속 들어서 보니까 나중에 뭐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 하면 뭐야?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가등기.
가등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세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거기 물권법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1번 보세요. 88페이지에.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제 이제 워밍업 연습하는 거예요. 물권이 아닌 것. 1번은 무슨 권이 있어요? 이제 온천권이 있죠. 그래서 물권은 여러분들이 무슨 쥐가 흐르죠? 이쪽은 물권 무슨 쥐가 법정주의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등기와 연관이기 때문에. 근데 채권은 계약 뭐죠? 자유예요. 무슨 원칙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법률에 의해서 물권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는 뭐예요?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습법 물권이 아닌 것들이 있었죠. 온천권, 무슨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중 동산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의외로 또 어려울 수가 있어. 유치권은 동산 유치권이 있어요? 부동산 유치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번이 되겠네. 자, 전세권은 동산 안 되죠. 부동산. 저당권도 동산 안 되고 부동산이죠. 토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이겠죠. 자, 그다음 우측 4번 가봅시다. 물권,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다 낸 지문이죠. 1.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화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얘기했잖아요. 뭘 해야지만이? 지금 등기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 없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 이전하지 않죠. 그럼 이 사람은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요. 그럼 뭐는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잖아요. 그럼 왜 자꾸 이거 왜 따질까?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정했어. 매수인, 네? 등기 권리증 있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네가 소유자다라고 거기다 특약 정해도 그 특약은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근데 왜 자꾸 따집니까? 아니 샀으면 등기 없이도 점유 소유자라면 뭐 잘못되어 있는가? 왜 따질 것 같아요? 왜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 없다를 왜 계속 따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갑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고 갑의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을 몽땅 다 팔았어요. 뭐도 매매했고 건물도 매매했고 뭐도 매매했다. 그럼 사신 분이 토지도 사고 뭐도 샀어요. 건물도 샀는데 자, 토지는 등기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건물은 등기 안 했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을은 토지 소유자 이다 아니다? 을은 건물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지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계약서에다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네?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 등기부에다가 담보대출 일으켰어.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 뭐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저당 설정하면 뭐가 나와요? 몸동작. 뭐가 기억나요? 자, 이게 지금 X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A, B, C 중에 고르세요. A는 아니겠지? B예요? C예요? 이게 만약에 유효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등기하지 않아도 을 네가 소유자다. 이게 유효다면. 아니 을이 건물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을이 소유자로 이게 유효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그러면 B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게 무효면 이게 유효면 B란 얘기고 이게 만약에 뭐라면 이거란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운명이 달라져요 같아져요? 같으면 뭐가 있고 왼쪽 오른쪽은 법지가 없잖아.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 건물 철거가 되느냐? 엄청난 일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걸 처음에 제대로 뭐 하지 안 해주면 아니 이거 제대로 처음 출발을 제대로 소유자 이단에는 제대로 뭘 해주지 않으면 결정을 안 해주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다툴 거 아니에요. 야 계약서에 그래도 건물 소유자로 인정했는데 왜 건물을 철거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고 주장할 거야. 그러니까 건물 철거 못하겠다 얘기하고 묵진 소유만 그게 어디에 인정 무효니까 안 되지. 철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좀 멋있게 얘기하라고 뭐가 없다고 소유권 없다고 하지 말고 이 말을 붙이란 말이야. 본권 대표 소유권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여기서 생각만 하나만 딱 뒤집으면 4개가 10점이 올라간다니까. 하나 딱 뒤집으면 생각이 딱 뒤집으면 몇 점? 그만 올라가 10점. 거기가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1번 질문 같은 경우 너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게 만약에 인정받으면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법치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인정 안 되면 법치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짱타이란 말이 그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말해줘야지만이 결정해 놔야지 그 다음 벌어지는 뭐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만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뭐만 했으면 문제 없잖아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알 수가 없어 얼굴을 보면.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매수한 임목을 뭐 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은 건 명인 방법은 물권 변동 효력이 뭐예요? 공시라는 것은 특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질문 됐고요. 세 번째 구분 등기를 하지 않은 한동 건물 중 1번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4번 같은 경우 임목에 관한 법률 뭐 있어요? 등기된 수목집단,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죠. 자, 수목집단 공시 방법, 수목집단 공시 방법, 법률, 등기된 임목과 관습법, 명인 방법. 등기된 임목은 뭐죠? 소유권, 저당권, 목적되지만 명인 방법은 소유권은 표시할 수는 있어도 뭘 안 된다? 저당권 안 된다. 수목집단을 그렇게 연습하세요. 수목집단 공시 방법은 두 가지. 법률, 등기와 관습법, 명인 방법.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구가 있으니까 뭐야? 소유권, 저당권 다 되겠죠. 근데 관습법, 명인 방법 뭘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되겠죠. 다섯 번째, 갑이 임차한 을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뭐하지 않은 채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 방법을 뭐하면 갖추면 쪽파 소유권을 뭐한다? 거기다 표시하면 되잖아. 소유자 이름 적어놓잖아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병께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다음 페이지요. 5번 문제 별표. 이렇게 총칙해서 5번처럼 내면요. 잡동사니 문제예요. 그냥 이것저것 갖다 모아놓고 막 내요. 어려운 문제. 5문제가 될 수 있다. 다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타인 임야에 권 없이 식전 수목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자, 1번을 딱 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뭐?
무단자 나오는 거 무단 있잖아요. 무단 식재 두 번째, 무단 신축 세 번째, 무단 경작 세 가지 하는 이유는 무단 식재는 법 조문 그대로 따라요. 논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합해버려요. 누구 거요? 시문자 거, 경작, 아니 시문자 거예요. 토지소유자 거. 토지소유자 겁니다. 근데 무단 신축하고 무단 경작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신축은 누구 거? 건물 소유자 것.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가서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가 없지. 그럼 건물에서 나가라 이 말을 갖다가 한자로 고치면 뭐야? 퇴거 할 수 없다. 근데 철거는 할 수 있죠. 근데 또 옆에다 반은 또 임차인 세를 주고 있어. 임차인한테 퇴거 있다 없다? 철거. 그러니까 철거하고 퇴거를 기억한다. 무단 신축할 때는 철거하고 뭐가 퇴거 나왔을 때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반대를 기억하세요. 자,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지상권 뭐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전세권이 뭐가 됐어요? 법정갱신,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은 등기요, 등기 분류. 자,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자동이요, 등기요. 법률은 등기해야 되겠죠. 법률 규정은 자동. 법정은 자동 아니에요. 그 뭐가 없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합의갱신은, 약정갱신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겠죠. 법정갱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합의갱신. 법률 행위니까 그건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지만 무슨 갱신은? 법정갱신은 등기사항이 아니겠죠. 법정자 아는 거 5개 얘기해 보세요. 먼저 미성년자 자녀분 있는 분들 법정 대리인. 두 번째, 네가 준 청양고추 맵다. 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세 번째, X 같다 다르다. 저기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하나, 법정 해제. 5문제짜리예요. 몇 문제? 법정 대리 그 자체가 나는 게 아니고 복대리 기억하기.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죠. 책임은 과실 책임이 원칙일까요? 무과실 책임이 원칙일까요? 응?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겠죠. 다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으로 가요. 복대리 가서 꼭 기억하시고 법정 주인도 가서 꼭 준비하시고. 네? 저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해제 다 아는 얘기들이죠.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자, 유치권자 현재 뭐하고 있어요? 자, 채무자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무슨 자로서? 채권자로서 현재 무슨 권 행사 중? 유치권 갖고 있어요. 그럼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고 있는 거죠? 현재 뭐하고 있죠? 사실은 유치권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돌면서 점유 밑에 유치권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 점유하다가 지금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뭘 준다고? 채무자한테 무슨 점유를 주고? 직접 점유를 주고. 예?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인정 안 합니다. 채무자 내보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 주면 안 돼.
얘한테 뭐를 주는 순간? 유치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요? 네, 누구? 제 3자한테 무슨 점유 주고? 네, 직접 점유 주는 뭐요? 간접 점유만 인정해 준다. 아셨어요? 공식입니다.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고 있다? 유치권자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 주는 게 아니고 누구다? 제3자 직접 점유 주는 간접 점유만 유치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라도 무방하다? 단 누구한테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절대 점유 주면 큰일 나. 4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공식 기억하세요.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해 줍니다. 다음 5번째, 부동산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뭐하고 설정되고 그 후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뭐가 됐다? 기속됐다. 임차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네, 선생후사, 혼동, 선순위 권리자가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 선순위를 죽이면 밑에 것이 부당하게 올라탑니다. 안 돼. 아셨어요? 그래서 선이 취득할 때는 선 권리자는 그대로 두고 만약에 누가 취득하면? 후가 취득하면 그때는 죽여도 좋다. 근데 희한하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내면 답을 맞히고 5번쯤 답을 틀려. 암기하는 사람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외운 걸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그 나중에 머리를 막 쥐다가 나중에 9월달 가면 어디가 아파요? 이 목이 힘들어. 주로 어디 많이 가요? 9월달에 환자들이 많이 생겨. 그 동네 한의원 가면 전부 다 뭐야? 환자들 한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우지 마시고 뭐하라? 이해하세요.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선은 원칙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7번 갑니다. 물권, 본질, 효력. 자, 거기 7번에 2번 갈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아주 장난친, 아주 극도의 장난친 말이에요. 토시. 자, 알 또는 알. 뭐죠?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걸 뒤지는 말은 뭐죠?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또는과 또는 다르죠. 그럼 거기 2번 보시면은 이제 법조문인데 여기 방해 이방 있죠. 뭐 있어요 여기? 자, 플러스 여기 또 하나입니다. 및 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206조가 몇 조가? 그러면 214조도 가면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있죠. 방해 예방 있죠.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또 또는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방해 예방 손해배상 담보할 때는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틀린 거예요. 밑을 두 글자로 고친 말이 뭐예요? 밑이 뭐죠 이게? 또 하냐 이게? 그러니까 손해배상인데 얘만 무슨 담보다? 글자가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담보 앞에는 무슨 말 쓰면 안 된다? 또한 쓰면 안 되고 뭐 쓴다?
또는. 그래서 조문을 가서 확인하세요. 206조하고 몇 조하고? 214조. 토시 가지고 장난칩니다. 감히 토시를 하세요? 걸리면 바로 답이에요. 7번은 또는이 돼야 되지. 또한 함께가 아니라는 거. 다음 7번에 1번 참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전에서 소유는 임대인의 물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물권 분류.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죠. 자,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은 네? 2편 물권 형태의 모두 있고, 전세권으로 빌려 쓰는 방법도 있고, 3편 채권 임대차 무슨 권이 있다? 임차권. 그러면 이 전세권 임차권은 전부 다 본권입니다. 뭐라고요? 본권은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물권이죠. 임차권은 뭐죠? 채권.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전세권 물청이 있다 없다? 네, 있어요. 근데 임차권 물청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물청은 반드시 어디서 나온다? 물권에서 무슨 단어 나온다? 채권에서는 이게 쓰는 거 아니라고요. 물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빌려 쓰는데 물권 형태로 빌려 쓰게 되면 물청이 있지만 채권 형태는 뭐가 없다? 물청 없죠. 이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물청 없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주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나서야 안 나서야 돼요. 근데 안 나서 그러면 임차인이 나서면 되지. 주인의 물청을 뭐 하면 돼? 이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거기 누가? 임차인은 물권 아니라 채권이란 말이에요. 물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서서 본권 대표 소유자 주인께서 소유권 물청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유자의 물청을 뭐 한다는 거예요?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전세권자는 본권 아닌 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권 점유권 있죠. 그럼 점유권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임차인도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있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죠. 근데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럼 전세권자는 본권 전세권 물청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이 있다는 얘기죠. 임차인은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지만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뭐는 있는 거예요. 본권 아닌 뭐는 있는 거예요. 근데 본권이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물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청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물권. 그래서 1번은 대위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번에 5번 등기된 임차권. 자,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길까? 그때부터 대항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등기를 했으면 족보에 올라갔으면 올라간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왜 물어보냐면 가끔 등기했으면 그 다음날 또 그런 것도 넘어간다니까. 글자를 읽을 때 거기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자꾸 생각을 놓잖아요.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날은 언제 써먹는 거지? 왜 또 확정일자가 거기서 왜 나와? 확정이 아무 관계 없지, 그거는. 그렇지, 주민등록. 무슨 등록? 주택임대차에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언제부터? 그 다음 날
상가 임대차는 언제? 사업자 등록한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 교부 다음날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한 뭐야? 다음날. 특별법에서 다음날 한 얘기고, 등기 했으면 당연히 언제부터? 등기 그때부터. 나중에 별거 다 내니까 평소에 이것도 연습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물청 가봅시다. 자, 8번 가볼게요. 8번에 5번 지문. 당사자가 물건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물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자, 할게요. 소유권 내용은 뭐죠? 사용 수익 처분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권 준 것이 사용 수익 준 것이 용익 물건이고 처분권 준 게 무슨 물건?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습니까? 처분할 권한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는 없지만 질권자도 경매 처분권 인정하지요. 저당권자도 경매 처분권 인정해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처분권 주는 게 무슨 권이고? 담보물권. 네.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용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만들어서 거래하면 돼야 안 돼? 왜요? 내용도 강제하기 때문에. 소유권 있으면 반드시 사용수익 처분권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아니 어떤 소유권은 사용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자,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동산을 저당권 설정한다는 내용을 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모두 강제한다.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을 저당권 대상이 되는 거지 동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이 바로 물권 무슨 주의다? 법정주의다. 자, 9번에 4번 지문 체킹하세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 물권 창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185조에 모두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물권 만들 수 있고 어디서? 관습법상 물권 인정할 수 있죠. 틀렸겠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별표하시고요. 물권 효력 설명 중 잘못된 것.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이 났습니다. 소유권이 당연히 우선한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무슨 권하고 무슨 권이 붙었어요? 그럼 소유는 당연히 제한받아야 되지 않을까? 누가 우선해요? 소유자가 제한받았잖아요, 지금. 설정해줬잖아요. 그럼 소유권 제한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뭐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붙으면 언제는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즉 소유권하고 지상권 붙었어요. 토지 사용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 빌려줬잖아요.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를 뭐 하다가 사용하다가 끝나면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우선하고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나중에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본래 소유권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두 번째, 임차권이라도 뭘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선적 효력을 누리죠. 그죠? 장래 청구권, 장래 청구권, 가등기 순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뭐 하죠? 소급하죠. 네 번째,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것은 물건이 채권에 뭐 한다는 것? 우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점유권은 뭐가 없다는 것? 배타성이 없습니다. 우선적 효력이 없지요. 왜요?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서열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배타성이 없습니다.
자, 우측 갑니다. 11번. 물청 설명 중 틀린 것. 자, 일단 3번부터 봅시다. 물청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이 주가 되고요. 물청은 뭐가 된다? 종. 특징.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한다. 무슨 관계? 물권이 주. 그러니까 이거 물권이 뭐고 여기? 주가 되고 물청은 뭐다?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같이. 그러면 종된 물청을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잖아요. 논리 모순. 자, 7번에 2번 보충할게요.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됐죠. 소멸시효. 정리하세요. 소멸시효. 3편 채권 모두 2편 물권 얘만 8개 물권 중 얘만 이것만 8개 중에서 얘만 소멸시 대상이 돼. 그럼 안 되는 게 뭐죠? 점, 소, 유, 질, 저. 얘만 뭐의 대상이 된다? 3편 채권 모두 2편 물권 용만. 그럼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관계도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상린관계 소유권 기초라는 물청도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소멸시효. 네, 12번 가겠습니다. 물청 설명 중 틀린 것. 1. 어떤 자가 물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뭐가 없어도 과실이 없더라도 물청권이 뭐한다? 발생한다. 자, 만약에 목걸이를 길거리에서 주웠다. 유실물 습득자. 잘못 있는 자는 아니죠. 그러면 204조를 던져서는 안 되고 몇 조를 통해서? 그럼 소유 반환청권에 유실물 습득자는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럼 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물청은 돈 달라는 얘기 아니고 내 물건 돌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가시도 물청 발생해야 하네요. 합니다. 두 번째, 타인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은 뒤 팔았으니까 누구한테 물청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신축자입니까? 아니면 제3자입니까? 즉 신축자는 과거 점유자고 제3자가 현재 점유자죠. 따라서 물청은 누구한테 던진다? 과거 점유자가 아니고 현재 점유자.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 세 번째, 종된 물청은 주된 물권과 분리해서 뭐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는 것. 네 번째 거, 임차인, 임차권 물청은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유권 물청은 있겠죠.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겠죠. 전세권자는 본권, 전세권 물청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도 있죠. 편 어느 편이지만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5번은 의미 없는 지문이고요. 다음 94페이지. 자, 물청. 이거 저거 다 갖다 섞어낸 지문. 자, 1. 점유회수 청구권은 204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몇 조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 204조 사망에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1년. 판례태도 출소 기간. 반드시 재판상 소송으로서만 제출된 기간이다. 그게 판례태도. 1번은 204조 낸 겁니다. 두 번째, 소유물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 213조도 좋고요. 점유횟수 204조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서로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208조를 낸 거고. 세 번째,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반환을 요구할 때 누구한테 반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점유 내놔라고 그랬지. 누구한테 점유 내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점유한 자한테 점유 내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의 점유자가 아니에요. 아니, 간접점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갑의 자전거를 훔친 다음에 을이 병한테 맡긴 경우, 뭐 한 경우? 그러면 을은 갑한테는 도둑놈이지만 맡긴 경우는 을병은 도둑이 아니지. 을은 맡긴 자고 이제 맡고 있는 자지. 이 사람이 간접점유자고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 직접점유자. 소임을 반환 청구권은 현재 점유자도 좋고 누구도 좋다? 간접점유자도 좋다. 무슨 자니까? 근데 이때 누가 떠올라야 돼? 간접점유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 그렇지. 점유 보조자는 안 되겠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점유하는 자한테 하는 거니까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까지는 포함이 되던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틀렸다는 얘기죠. 네 번째 질문,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배제 무슨 권? 청구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이거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4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글자가 뭘까? 네. 이전입니다. 이전.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갑은 진정한 소유자 맞아요? 그럼 갑은 병한테 말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은 병한테 바로 뭘 한다? 진정, 명의회복, 이전 등기. 뭐 어느 게 빨라? 말소 하는 것보다 뭐가 빨라? 이전이 빠르잖아요. 그럼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 기초로 한다는 얘기죠. 진정, 명의회복. 다섯 번째,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뭐 했다? 인도했다.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5번의 가장 대표는 무단전대입니다. 무슨 전대요? 갑이 을한테 임대했는데 을이 갑 뭐 없이 동의 없이 무단전대했다. 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 을은 뺏긴 겁니까? 뺏긴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갑이 있고 을이 했으면 갑은 무슨 권이 있고 을은 무슨 권이 있고. 자, 임대했으니까 갑이 무슨 점유가 되고요? 을이 뭐가 된다? 자, 병한테 뭐 했어요 지금? 전대했어요. 근데 누구의 동의 없이? 그걸 무단 전대라고 그래요. 자, 을이 뺏겼습니까? 안 뺏겼습니까? 그럼 을이 뭐가 아니다? 그럼 누구도 침탈 아니다. 갑도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에요. 아시세요? 얘가 침탈 아니면 얘는 을한테 병한테 몇 점 못 던지는 거예요. 못 던지잖아요. 그럼 누구도 던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있으니 몇 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무단 전대했을 때 갑은 병한테 몇 조는 못 쓰지만 얘가 침탈 아니니까 침탈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조. 그래서 점유 횟수는 몇 조를 얘기하는 거다?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13번 문제도 별표해 두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